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을 자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자는 특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23일 폐막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이 다음 달 8일 중국에서 개최됩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번 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 관련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지 시간으로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 행정부의 경제팀을 발표합니다. 재무장관은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공식 지명됩니다. 자금난을 겪는 건설회사의 대주단 협약 가입 신청이 오늘 1차로 마감됩니다. 정부가 조기 가입을 독려하는 가운데 100대 건설사 중 40-50개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도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30대 그룹 계열 164개 상장사의 차입금이 지난해보다 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페루 리마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 이미 신속하고 이례적인 조치들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위기를 18개월 이내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공동성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위기에 빠진 글로벌 경제를 구해내기 위해 오바마 정부 또한 경기 부양과 금융 위기 안정에 강력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자, 세계 각국 정상들의 확고한 의지가 시장에 무척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 소식 글로벌 경제연구소 남은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 뉴욕은 무척이나 오랜만에 활짝 네. 웃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호재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시장이 지난 주말 금요일 밤에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가 494포인트, 약 500포인트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지수는 한 6.54% 올랐습니다. 최근에 보기 드물게 아주 역사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아시아 증시 월요일 아침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지난주 주말에도 그 장 마감 전 1시간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물론 강세를 유지하긴 했습니다만은, 장중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장 마감 1시간 전에 아주 큰 폭으로 한 500포인트까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주에 오바마 당선자 준비위원팀이 이 가이스너 차기 재무장관을 차기 재무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으로 급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식 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차기 재무장관이 유력한데요.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폴슨 재무장관과 함께 금융위기 대응책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폴슨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금융위기 해결책을 그대로 강력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가이스는 이분은 금융 시스템 및 시장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아주 친숙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금융시장, 특히 증권 시장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드그룹은 펜디트 시드그룹 최고 경영자가 CEO가 매각서를 부인하면서 한 20% 정도 폭락한 모습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장 마감 전에 장이 급등하는데 부딪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5%를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함께 나와 있네요. 네. 악재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 GDP가 한 5%, 마이너스 5%로 하향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업률이 내년 말에는 9%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제 지난주 주말에는 유가를 중심으로 유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에너지주 그리고 상품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은 마지막에 급등을 했는데요. 에너지주 상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 워렌 버핏이 최근에 많이 그 매수를 하는 그런 주식이기도 하고 다우 종목 그리고 S&P 종목 중에서 비중을 아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10% 정도, 그리고 쉐브론과 알코아는 알루미늄 대표주인데요. 알코아 같은 경우는 23% 올랐고 쉐브론은 약 9.5%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소매는 여전히 물론 불황입니다만은 소매는 여전히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마트 같은 경우가 4.5%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는 미국 시장에 체크해야 될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많습니다. 우선 시티그룹이 그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티뱅크는 지금 현재 정부와 함께 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제 시장은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GM, 제너럴모터,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의 파산 보호 신청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지금 미국의 그 포드와 크라이슬러와 함께 미국의 3대 자동차 업계 빅3의 그 동향을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도 많습니다. 주택 지표와 함께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되고 제조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좋지 않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예상치보다 어느 정도 나쁘느냐 좋으느냐 뭐 이 정도고요. 그 지표들이 그 어느 정도 뭐 크게 나쁘지 않게 발표가 난다면 경기 부양책 발표 이런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어제 주말 동안에 아펙에서도 발표가 났습니다. 그 아펙의 그 정상들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quickly and decisively,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지금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능한 모든 경제 재정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보겠다 이런 결의를 다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그 미국의 그 대표적인 금융기관이죠. 이제 금융업종인 회사인 그 시티그룹이라든가 빅3 자동차 업종의 그런 회사들의 움직임, 처리 방향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시아 증시는 지난 주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한 것은 이제 시티의 매각 고려라든지 아니면 중동 자본, 특히 그 중동의 왕자들이 이제 대규모 그 큰 손이 중동 지분이 미국의 시티그룹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금융회사의 지분을 지분을 증대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의 자금들도 지금 미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AIG라든지 이런 시티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서 아시아 증시는 그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함께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것 같고요. 특히 일본 증시 자체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인데요.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의 어음 CP를 재매수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들로 인해서 일본 증시도 약 한 3% 가까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만 그 장중에 한 4%에서 하락하다가 0.7%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 나머지 중화권 증시, 홍콩이라든지 대만 증시는 강세로 유지하면서 큰 폭으로 아시아 증시가 지난 주말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 증시, 주요 증시의 움직임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남은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분과 함께 시장 상황의 분석과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대점의 김용재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살펴보지요. 네, 지표부터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코스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3.7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55.04포인트 상승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90.12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전일 대비해서 17.06포인트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땠습니까? 예,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좀 봐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이 640억 원의 순 매도를, 그다음에 기관이 569억 원의 순 매수를, 그다음에 외국인이 77억 원의 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먼저 지난 금요일 장 정리부터 한번 해보지요. 네. 뭐 중요한 거는 유럽과 미국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좀 급반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시작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50포인트가 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오르는 배경을 보게 되면 장중에 CT, 아까도 전 시간에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네. CT그룹의 분할 매각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증안기금의 투입이 될 거다. 한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될 거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전환돼서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진짜 언젠지 모르지만은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하지만 아직도 투신권에서는 좀 매도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개인이 또 오랜만에 매도를 하는 모습.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500억 가까이 순매수를 유지하다가 종가에 다 정리를 했죠. 그래서 순매수 수량 자체가, 순매수액 자체가 77억 원으로 마감됐다는 점이 좀 아직도 불안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요일 날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바로 회복했다는 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나마 좀 반갑고 안심이 되는 것은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출발 선상을 보게 된다 그러면 좋게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즉 가이스너라는 재무장관의 효과인데 사실은 다 안 좋은 조건, 즉 장중에도 시티그룹의 회장이 매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티그룹의 주가는 20%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중에 다우지수가 상당히 또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막판에 사실은 한 40분 정도 남겨놓고 급등을 하면서 이제 미 증시가 이제 가이스너 효과로 오른 건데 아직도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오늘도 5일선을 회복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단기 반등도 가능하다는 점,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아직도 악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GM이 지금 파산 보호 신청할 조짐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시티그룹의 처리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요즘은 한 말씀 드리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형국에 있는 장세입니다. 즉, 선물과 프로그램에 연결된 적은 물량을 가지고 증시의 분위기가 등락이 거듭하고 있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변동성은 조금 더 지속될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공략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 장은 중요한 거는 5일선을 기술적으로 좀 안착을 해주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일 금요일 종가 자체가 아직은
그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5일선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장이 그 5일선을 좀 안착해 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5일선에 안착을 해야 21선, 그 바로 위에 있는 21선을 좀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단기 연말 랠리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오늘의 그 5일선이 상당히 그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기존에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만약에 5일선이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추격 매수 내지는 또 신규 매입을 하셔도 조금 괜찮은 자리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좀 포인트는 자 등락이 상당히 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장 선두주자의 장을 돌려 세울 때 선두주자에 서 있는 거는 조선주하고 철강주라는 점. 그래서 조선주와 철강주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은 장을 이끌 때 지금 나타나는 주도주군이 그 조선주하고 철강주라는 점. 금요일도 조선주와 철강주가 가장 먼저 그 상한가에 도달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조선주하고 철강주에 조금 더 주목을 하셔가지고 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철강주에 관한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상당 부분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업종인데, 자 경기 부양과 상당히 큰 관련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 그중에서 특히나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겠죠. 예, 먼저 그 조선주하고 철강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조선주하고 그 철강주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업 내용으로 보자 그러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가장 제가 그 추천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 경기부양책의 수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중국 경기부양책의 수혜를 받는 거. 즉, 그 중국 경기부양책의 수혜를 가장 먼저 받는 게 조선주, 해운주,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SOC 관련된 그 철강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게 그 개별 그 어떤 호재죠 2조 1,000억 원 규모의 그 드릴십 2척을 수주했다는 점 이 2조 1,000억이라는 게 좀 의미를 좀 부여해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올해의 목표치를 달성한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계속 그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조선 관련된 회사들의 구조조정 관련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결국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대형 조선사들이 살아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중공업이라는 자체가 대형 조선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중공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와 회사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그럼 매수 가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전일 그 상한가를 만들어내면서 그 21선 위와 11선, 5일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하는 그런 그 장대 양봉의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그 중요한 거는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추격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 자리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조금 보수적으로 보신다 생각을 하시는 분은 그 장대 양봉의 그 절반 가격 정도 되죠. 다 매수 가격을 18,600원 정도 잡아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일 종가 부분이거나 혹은 오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단기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는 직전 고점이 그 형성되어 있는데 직전 고점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그 캔들의 고점을 보시게 되면은 23,350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전 고점인 23,350원에 그 목표가를 정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바로 그 다음 캔들이죠. 직전 저점. 즉 그 요날 캔들 자체의 저점이 그 16,2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6,200원을 하회할 시에 그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손절가 16,200원, 목표가는 23,35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에는 현대제철 들어보죠. 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현대제철의 가장 그 키포인트도 바로 중국 경기부양책이죠. 그 전일 중국의 그 4% 넘는 하락을 보여줬음에도 결국은 종가에는 마이너스 보합 정도로 중국 증시도 끝났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다. 이런 예상을 하면 그 바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조선주나 이 지금 말씀드린 현대제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철강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기간 산업 투자죠. 그 중국의 어떤 그 기간 산업이라는 건 SOC인데 그 도로망이라든가 건설 부분에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지금 경기 부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봉형강으로서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제철이 상당한 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업적으로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제철의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 해주십시오. 예, 현대제철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삼성중공업보다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5일선은 돌파를 했지만 그 20일선과 그 11선을 아직 그 돌파는 못한 상태죠.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도 오늘 정도의 21선과 그 11선, 지금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을 갭상승해서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안착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3만원이라는 가격을 정해드렸는데 그 가격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21선에 그러니까 5일선 자체에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의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보수적인 가격으로 3만 원을 책정해 드리지만 그래도 그 추격 매수도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그러면 단기 목표 가격은 그 마찬가지예요. 직전 고점이 그 4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세 번의 고점을 형성을 했죠. 그 세 번의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그 돌파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에도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4만 원에 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밑에 보시면 바로 전일 캔들입니다. 전일자 캔들을 보게 되면 그날 장대 양봉 저점이 26,600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전 저점인 26,600원을 하회한다 그러면 그 다음 저점인 22,500원까지도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26,600원에서 손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제철에 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3만원, 목표가 4만원, 손절가 26,6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 홍대지점의 김용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8분 2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현 시각 동시효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쪽입니다. 상승하는 종목들과 하락하는 종목들이 섞여 있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0.68% 상승, 포스코가 플러스 2.16, 한국전력이 플러스 1.61,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플러스 0.25 등 그래도 꼭 적지 않은 종목들이 1% 내외의 그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적지 않아서요. 현대차가 마이너스 3%,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4.91%, 신세계가 마이너스 3% 등등 대형주들을 위주로 상당히 적지 않은 종목들이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BS가 5%대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상승폭이 큰 종목으로는 현대 하이스코, 그리고 STX 엔진, 대기업 등등이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가보죠. 코스닥 현재 NHN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09%이고요. 메가스터디 역시 마이너스 3.95, CJ 홈쇼핑 마이너스 2.88,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1%대입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성광밴드가 플러스 3.48, 태웅이 플러스 1.80, SFA가 플러스 3.57, 평산이 큽니다. 플러스 5.33%의 상승이고요. 자, 그리고 네오이즈 게임스가 플러스 4.35, 미리넷이 플러스 3.86%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무학이 마이너스 2.5%와 성화이텍의 마이너스 2.98% 등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포스코는 현재 아직까지는 보합세이고요. 한국전력이 플러스 1.21, 현대중공업이 플러스 2.09%의 상승입니다. 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수가 좀 더 많아 보이네요. 신한지주가 플러스 마이너스 2.98, 현대차가 마이너스 2%, LG전자가 마이너스 1.5%, 신세계가 마이너스 2%, SBS가 마이너스 2.72, 현대엘리베이터가 마이너스 2.55% 등등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인데요. NHN이 마이너스 0.74%이고요.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4.80, 그리고 평산이 플러스 2.67,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2.5, 성우하이텍이 마이너스 2.68, 네오지게임즈가 5% 넘는 상승세 등 상승세와 하락세 종목이 섞이는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부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부터 짚어주십시오. 예, 전주말 미 증시가 가이드너 재무장관 지명 소식에 정책 공백 우려가 완화되면서 큰 폭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8,000선을 회복하면서 심리적 지선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나 CT나 AIG 그리고 GM 등 공룡 기업들의 처리 과정이 아직까지 좀 불명확한 상황이고요. 1월 신정부 출범까지 정책 공백이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감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개장 상황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0.85%, 8.47포인트 하락한 994.68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9% 정도 상승, 1.4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세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혼조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주말 국내 증시가 좀 급등했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는 관망세가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금주는 주 후반 미국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수 감사절 휴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기존 주택 판매라든지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주택 관련 지표가 줄줄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국내 기업들의 회생에 대한 특히 거대 기업들의 회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2일날 발표될 자동차 자구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 이제 금주 주 후반 정도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지켜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코스피가 마이너스 1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1.546포인트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내림세로 출발을 해서요, 1,495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들은 어떤 것을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가격 매립 또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IT나 조선 그리고 자동차 업종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기회 탐색을 지속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SK증권 투자전략부의 김영준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대출받기가 더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스트트랙 대주단 협약 등 유사 프로그램이 난립하면서 오히려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거부하는 핑계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는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티그룹도 추가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간판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체와 금융업체가 모두 생사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도로와 교량건설,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해 오는 2011년 1월까지 일자리 2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환경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친환경 직업, 즉 그린 컬러가 향후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부실채권 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장부 가격의 80%에 팔리던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가격은 올 상반기 70%로 떨어졌고
최근엔 60%로 추락했습니다. 부실 채권 시장의 큰 손인 외국계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요 은행이 속속 문을 닫거나 매각 합병되면서 전 세계 은행 산업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파산한 미국 은행이 20개로 늘었고 유럽은행의 합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시장도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면세점에 이어 백화점의 해외 명품 브랜드도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습니다. 면세점의 환율 상승분을 바로 가격에 반영하는 한편 백화점은 뒤늦게 가격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백화점 업계는 매출 성장세를 이끌어온 명품 수요가 위축되진 않을까 고민하는 표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대마불사 신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 시세 하락을 이끄는가 하면 입주를 앞둔 사통팔달 입지의 아파트도 세입자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장 속에서 개인 매수세와 외국인 매도세가 대립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 증시는 장세의 기관, 그중에서도 투신권의 흐름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투신권은 연말에 더욱 몸을 웅크릴 태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행을 하고 싶어도 집행할 자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전재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지원받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정부 정책이 현장까지 스며들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중소기업 관련 대책은 그 종류가 너무 많고 또 너무 복잡해서 그 오히려 중소기업 지원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5개 은행이 각각 적게는 3개, 많게는 9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지원 내용이 겹치는 것도 있고 또 개별 프로그램마다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그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령 한 중소기업이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으려면 그 각각의 부서와 모두 협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다른 부서로 미루거나 부서 간 협의가 안 돼 무산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원 프로그램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종류가 많다 보니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업체들에게는 그 그림의 떡이 됐고요. 반면 이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업체들은 그 중간에 브로커까지 동원을 해서 지원금을 받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지원 제도가 많다 보니 그 제안서만 잘 쓰면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그 일부 업체는 이 지원금을 최근 3년 반 동안 9번이나 받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는 또 지원 기업 그 선정하는 평가 시스템이 부실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잡하게 얽힌 지원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각종 기금을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원을 받는 것까지도 이게 좀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구실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과감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건설사 관련해서 이제 대주단 협약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지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주단 협약 가입을 좀 독려하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대주단은 당초 지난주까지 그 건설사들에게 협약을 가입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 건설사들의 가입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그 주택건설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그 지난 21일 각 건설사들에게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 공문에는 정부의 지시로 오늘이죠. 그 24일까지 가입하는 업체와 나중에 가입하는 업체는 차등 지원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협회는 오늘 그 낮 12시까지 회원사들로부터 가입 서류를 받은 뒤에 그 주채권 은행별로 일괄 신청한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그동안 가입을 꺼리던 업체들이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특히 정부는 그 오늘 11월 말을 대주단 협약 가입의 데드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미가입 업체에는 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제 정부까지 직접 나선 것은 이제 그만큼 사정이 그만큼 녹록치 않다.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건설사들은 사실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좀 일정 부분 꺼리는 부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주단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의 채무가 1년간 연장이 되고 그 신규 자금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건설사들이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이곳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걱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설업체들이 가입을 꺼리면서 그 건설업계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정부는 건설사들의 가입을 독려해 건설사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건설사들은 그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가입 불가 원칙을 나타냈던 대형 건설사들은 일단 곤혹스럽다는 표정이고요. 네. 다른 기업들의 눈치만 살피던 중견 업체들은 내심 반기는 모습입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대주단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해외 수주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걱정 때문에 그동안 가입을 꺼렸었는데요. 정부가 직접 나서면서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반면 협약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그 눈치가 보여서 가입을 못했던 그 중견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가 가입을 하게 되면 눈치를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정부가 직접 나선 만큼 그 대다수 건설사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50여 곳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중 두세 곳은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건설업계 이제 구조 조정이라는 건 이제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될까봐 그 대주단 협약 가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공기업 채용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들이 어떤 효율성을 많이 따지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가슴 답답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경영 효율화를 내걸면서 공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휘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가 신규 채용 시장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30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 현황을 보면요.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400명을 뽑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1명도 뽑지 않고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도 지난해 각각 195명과 130명을 뽑았지만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처럼 1명도 뽑지 않는 공기업이 전체 30곳 가운데 19군데나 달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채용이 부진한 이유는 그 공기업 선진화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중장기 경영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지난 10월 말에 한승수 국무총리가 공공기관들에 대해 10%의 경영 효율화를 주문한 것이 10%의 인원 구조 조정으로 해석이 되면서 신규 채용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각 공기업 노조들의 반대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 노조는 신규 채용 규모가 커지면 인력 구조 조정 폭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신규 채용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이 13번째 월급으로 불리우고 있죠. 연말정산이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내년부터는 달라진다고 하는데, 꼼꼼히 챙겨야 더 많은 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챙겨야 되겠습니까? 네, 올해는 일단 주식시장도 안 좋고 또 부동산 경기도 얼어붙으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기대감이 여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산정 기간이 내년 1월로 옮겨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1월까지 12개월치 자료만 챙기면 됐는데요. 산정 기간이 내년 1월로 옮겨지게 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3개월치를 챙겨야 합니다. 때문에 잘만 하면 어느 때보다 두둑한 자금을 만질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합산 금액에 대해 총 급여의 15% 초과분의 15%가 소득이 공제됐지만 네. 올해부터는 총 급여 20% 초과분의 20%가 공제됩니다. 현금 영수증은 휴대전화 번호나 현금 영수증 카드로 발급을 받는데요. 이 휴대전화 번호나 카드 번호는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둬야 합니다. 또 학원, 성형외과, 부동산 치과, 부동산 중개업소, 예식장, 이삿짐 센터 등도 사후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잘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환급을 받으시면 가게 살림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GM과 시티그룹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생사 기로에 서 있게 됐습니다. 자, 우선 GM이 파산보호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GM이 생존을 위해 파산보호 신청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산보호 신청은 즉시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파산 신청과는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는 그 우리나라의 법정 관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파산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종업원들은 회고가 불가피하지만 그 경영진은 일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면서 그 회사 회생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미국의 대형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에어와 노스웨스트 등이 파산보호 신청을 한 뒤에 살아난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그 회생에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 청산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동안 정부 지원을 많이 요구해 왔는데요. 이들 경영진은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백만 달러의 그 급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 지원이 불투명하게 됐습니다. 네. 그 GM이 파산하게 되면 그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프리패키지 파산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프리패키지 파산은 그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그 채권자들끼리 미리 채무를 조정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회생 절차의 그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구조조정에 미온적인 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GM의 릭 웨고노 회장은 그 파산 보호 신청에 반대하고 있어 어떤 결말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그룹인 시티그룹 역시 요새 주가가 폭락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자, 시티그룹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 중 하나인 그 시티그룹도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네. 그 시티그룹은 지난 2006년 말까지만 해도 그 시가총액이 2,740억 달러에 달해 그 미국 은행 중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자산이 부실화되면서 지난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현재는 시가총액이 205억 달러로 크게 추락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택시장 침체가 그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시티그룹의 구제금융을 지원할지 아니면 그룹을 매각할지를 놓고 고민 중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9월 그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었던 그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에 미 정부가 그 시티그룹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은행을 그 해외에 매각하는 것도 미국 정부로서는 부담인 상황인데요. 그 지난 9월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이 우리 증시와 그 경제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GM이나 그 시티그룹도 그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모든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경제가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구상 중이라고 하던데요. 자,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지요? 네, 버락 오바마 그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11년 1월까지 도로와 다리 건설, 그리고 풍력, 태양력 발전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 일자리 2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오바마 당선인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민주당 주례 연설에서 신속하고 대담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내년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당선인은 그 이번 경기 부양책이 도로와 다리 건설,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와 연비를 개선한 자동차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그 1,500달러에서 최대 5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그 오바마 정부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그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그 가구당 1,000달러의 세금 환금을 포함해 총 1,750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요. 그 민주당은 현재 1,500달러 금의 경기 부양안을 상원에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말은 현 상황이 그만큼 좀 빡빡하고 상당히 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그런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자리 창출에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도 역시 고용 사정이 만만치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바마 당선인은 이번 그 라디오 연설에서 현재 미국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 경제가 다시 움직이려면 미국인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일자리가 생겨야 가계소득이 늘고 이는 다시 소비로 이어져 기업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성장률과 물가는 하락하고 실업자는 늘면서 1930년대 그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4주 평균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그 50만 6,500여 명으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요. 실업률도 지난 10월 6.5%에서 그 내년 말에는 9%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지난 3, 4분기에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그 미국 국내 GDP는 내년에도 성장률이 0에 머물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하루빨리 이런 위기 상황을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이제 어떤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좀 함께 좋아지는 그 첫발 그 깃발을 드는 것과 같은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부양책은 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그 오바마 당선인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제안이나 아이디어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우선 이번 경기 부양책은 도로와 다리 재건설, 또 대체 에너지와 연비를 개선한 자동차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 주택 시장이 침체를 보이면서 건설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고속도로와 다리, 공항 건설 등을 통해 약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앞으로 110년간 1,500달러를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해 5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친환경 일자리는 주로 자동차 산업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포드와 GM, 크라이슬러 등 세계 3대 자동차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네. 고효율 친환경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이들을 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바마 당선인은 특히 대체 에너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그의 저서인 담대한 희망 등에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에너지를 석유에만 의존하는 것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21세기형 청정 에너지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 회사들이 대체 연료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의 전재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8.97포인트가 하락한 994포인트, 1000포인트가 무너지면서 990포인트대로 내려앉았고요. 코스닥 역시 플러스 2.1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0포인트를 회복하지 못한 292포인트입니다. 환율은 현재 7원 50전이 오른 1487원 70전에 머물고 있습니다. 1,500원대를 향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들어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감기에 들어서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요. 각별히 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투자 손실을 많이 보는 이런 시기에 돈 잃고 건강까지 잃으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